효서 씨는 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힘들다는 순간이 언제세요? 주식 투자할 때 제일 힘든 순간이요. 네. 이게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딱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일 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힘든 순간 베스트 3 설문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마이너스일 때가 당당히 1위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금이 한정적이고 이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나 현재 계좌에 마이너스 종목들이 너무 많은 분들은 무조건 지금 이 시간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손실 중인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힘들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이 손실 중인 계좌 빠르고 안전하게 복구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렵게 오셨습니다. 20년차 주식 투자 고수이신 김용재 소장님을 모시고 손실 중인 계좌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소장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든 순간을 보면 1위가 매수한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일 때예요. 오늘 20년차 주식 고수 소장님만의 비법 확실하게 다 공개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제 아는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종목마다 다 마이너스면 소위 존버라고 하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쉽게 설명드리자 그런다면 주식 투자분들은 본인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첼로를 맡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플룻, 어떤 사람은 오보에, 또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맡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맡은 포지션별로 각자의 악기들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야지만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는 훌륭한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냐면 이 악기 하나하나가 바로 주식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막상 연주를 시작을 했는데 악기들의 연주 실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작정 이 친구가 첼로를 곧 잘 연주하게 되겠지? 아니면 이 피아니스트도 기다리다가 보게 되면 연주를 잘하고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것이 과연 옳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오케스트라를 해서 관객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막상 무작정 기다린다? 이거는 너무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바로 뭔가 당장 실력이 기다린다고 해서 갑자기 늘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최고의 연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연주자들을 체크를 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목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 종목이 언제 올라올까 매일 고민만 한다고 해서는 계좌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 악기에 맞춰서 조율을 하듯이 내 계좌도 조율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군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좌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용어 중에 제일 유명한 용어, 존버라는 말이 그래서 탄생을 한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세상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있고 우리가 이 투자법이 100% 맞는다라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 또한 그동안 이제 제가 경험에 의해서 정립된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저런 식의 매매도 가능하구나, 저런 식의 계좌 조율도 가능하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주식이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위험한 건지 어디까지 떨어져야지 변동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분은 마이너스 5%만 돼도
바로 빼라. 또 아니면 어떤 분은 50%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위험 구간으로 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주식이 이제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위아래로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위험 구간은 내 총 전체 계좌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내가 총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는 견딜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왜?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이너스 20%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리스크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이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금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천만이 넘어가게 되면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20% 안으로 드리는 게 이제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네, 예수금 확보라고 하면 이 종목을 팔아서 종목 숫자를 줄이면서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많이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죽어도 가망이 없어. 야, 이 종목은 대대손손 물려준다 들어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는 종목들 꼭 본인들 계좌에 보면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겁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의 싸움이에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50대 50을 가지고 싸우는 거고 우리는 이 상승 확률을 좀 더 많이 맞추기 위해서 100%로 가기 위한 확률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종목이 어떻게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때문에 한두 종목의 전량 손절을 해가지고 그 종목으로 애수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보유한 종목, 즉 내가 5개의 종목을 갖고 있으면 5개 모두 다 조금씩 물량을 빼가지고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 그런다면 만약 예수금을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10종목을 보유 중이다. 한 종목당 1,000만 원씩 해서 10종목이면 1억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마련하고 싶으면 각각의 종목 중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예수금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 확보된 예수금을 가지고 신규 종목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종목을 무작정 전량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씩 덜어내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계좌가 마이너스 50에서 60%인 상황인 경우에는 이게 비중 축소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당연합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50%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합이 마이너스 50%라는 뜻이지 각각의 종목이 모두 일괄적으로 마이너스 50%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종목에는 마이너스 10%, 어떤 종목에는 마이너스 30%, 이 모든 평균치가 마이너스 50%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다만 마이너스 50%, 60%까지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계좌 수익률을 마이너스 20% 기준 내 총 계좌 합이 마이너스 20%가 되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이너스 20%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애수금을 조금씩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소장님, 그렇다면 손실률이 제일 큰 종목부터 비중을 조절해서 손절하는 게 어떨까요? 가장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일 많이 컷, 즉 떼어내서 예수금을 마련하는 방법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종목을 내가 만약에 판다고 해서 그 종목이 100% 올라갈 거라는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많이 손실 중인 종목이라고 가장 많이 매도해 버리는 방법은 이미 내가 매도를 하면 그 손실금이 확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손실금이 가장 적은 종목의 비중을 가져와 애수금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종목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0만 원, 그 다음에 B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50만 원, C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300만 원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냐? A라는 종목을 매도를 해요. 마이너스 10만 원인 거를. 그리고 B라는 종목, 마이너스 50만 원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은 좀 축소 비중을. 그리고 C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죠. 왜 C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300 가장 큰데 그걸 팔질 않느냐? 이걸 파는 순간 손실금이 확정돼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실이 가장 적은 종목을 쳐내고 그 다음에 그 애수금으로 신규 종목을 매매를 한 다음에 신규 종목에서 만약에 30만 원의 수익이 났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C라는 종목에서 마이너스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을 빼서 리스크 자체를 줄인다는 거죠. 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예수금 확보의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보유한 모든 종목에서 일정 비중을 떼어내어 예수금을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손실률이 낮은 종목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비중을 떼어내서 마이너스가 높은 종목은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예수금을 만들어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듣다 보니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이게 소위 말해 물타기라고 하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보통 개인들이 손실을 많이 보게 되면 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가지고 밑에서 종목을 더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계획에 없던 매매예요. 즉, 나 주식이라는 건 나의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게임인데 내 한정된 자산 이외에 돈이 더 필요해서 돈을 갖고 온다는 거는 내 자산 계획에 발생하지 않는 리스크가 또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이 없던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애정이 없던 매매를 하면 자산 자체를 넘어가는 범위인데 이거를 만약에 끌어와서 내가 물타기한 종목이 100% 올라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종목은 없죠. 100%는 확신은 우리가 못 갖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올라오지 않고 더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손실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애정이 없던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계좌를 관리하느냐도 무척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가장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계좌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만 20년 넘게 해왔지만 제가 샀던 종목들, 제가 찍었던 종목들이 다 100% 올라가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다 100% 올라간다 그런다면 저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우리 투자가 워렌 버핏보다도 재산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계좌, 즉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잘라내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살 때는 이 종목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면서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하지만 실제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움직이지 않는다.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다. 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 파란 물결로 가득한 계좌 때문에 근심 걱정하셨던 우리 주린이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소장님 말씀이 굉장한 희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김용재 소장님과 함께 손실 중인 계좌 복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